여기 증류소 보면 다 오렌지 색깔. 여긴 지금 아니네. 여기 좀 보면 다 오렌지 색깔. 여기 오렌지 있네. 들어가지 말라고. 참 뭐랄까 그 LVMH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증류소 보니까 어때? 다 내가 뭔가 어트랙션 같다고 얘기했잖아. 네.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합니다. 뭔가 그 가족끼리 와서 캠핑해도 되고 뭐 약간 그런 분위기야. 물론 여기 실제로는 다 꽐라된 아저씨들이 돌아다니지만 네. 뭔가 젊고 럭셔리하고 이런 분위기를 내주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지. 여기 글렌모렌지 증류소 보면 이제 저런 높은 굴뚝, 그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파스틸 그 렉이 엄청 롱렉이잖아. 여기가 심볼 같은 거지. 일부러 요거 하나만 떼서 만든 것 같더라고. 야. 원래 실제로 나머지 스틸들은 다 안쪽에 있다. 요것만 하나만 딱. 생각보다 보이네. 일부러 보여주려고 되게 건물 되게 이쁘게 모던하게 잘 해놨잖아. 아,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싶고 있네. 이게 새로 지었어. 나 예전에 왔을 때 없었다고. 오렌지가 이제 뭐라 그러냐. 요번에 오피셜이 바뀌었지. 그렇죠. 원래 오렌지 10년이 되게 맛있었는데 요게 12년으로 바뀌었어. 가격은 그대로라고 하더라고. 과연 그대로일까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시장을 봐야지. 근데 어쨌든 되게 긍정적이지. 왜냐면 뭐 라산타니 뭐 이런 다른 라인업들이 다 12년인데 혼자 10년이니까 뭔가 좀 급이 딸린다는 느낌이 들잖아. 일부러 가격 차이를 뒀나?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제대로, 왜냐면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증류소인데 엔트리가 계속 10년인 게 좀 그랬나 보지? 18년도 나오고 이제 라인업을 좀 정리해가는 단계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신캐 가격 보면 진짜 무섭고 진짜 신캐 팔아서 오피셜 싸게 파나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비싸게 팔고 안 팔리면 더. 지금 아까 우리 먹은 맛있다고 얘기했던 거 병입 2019야. 아직까지도 투어에서 테이스팅 가능하고 구매 가능한 보틀이 5년 전 보틀이잖아. 안 팔린다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된다는 거지. 아, 돈이 많은 거. 여기 보면 샵에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니 한정판이니 옛날 거니 다 진짜 비싸게 팔아. 네. 정말 팬분들은 사겠지. 난 손이 안 가더라. 아까 우리 이제 투어했잖아. 그 레어 캐스크 뭐였지? 레어 캐스크의 테이스트였나? 뭐 하여튼 75파운드짜리 투어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의미 있었어. 정말 맛있었어. 물론 아까 그 병을 파는 가격을 봤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그거 병으로 4종류 먹었으니까 4종류 병으로 다 사면 2,300파운드 정도 되더라고. 하여튼 그 4잔을 75파운드에 드립니다. 바에서 한 잔에 40파운드였어. 40파운드니까 이제 반값 이하에 투어 신청하면 해준다. 그러니까 뭐 세트 효과 뭐 이런 건가?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 투어 오는 건 정말 괜찮고 뭔가 핸드피를 좀 보거나 좀 이제 지갑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좋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더라. 여기가 스틸 와, 딱 좋다. 장관이지. 여기도 역사 부침도 많고 난 개인적으로 구형 보틀이 신형이 더 낫다고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그나마 아직 좀 저렴하게 구형 보틀을 먹을 수 있는 증류소 아닌가. 너무 밸류를 너무 높여놨어. 뭐 어차피 나한테는 캐스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뭐 구해봐야 웨스트포트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제 또 다음은 어디로 가나? 이게 매번 한 3년 전에도 왔거든. 그러니까 디스틸러리 샵이 정말 비싸. 외부보다 더 비싸. 정말 비싸. 진짜 비싸. 아니 뭐 예를 들면 이제 옛날 것도 다 팔거든 이렇게. 참 신기한데 어떻게 다 구해가지고 갖고 있더라고. 가격이 미쳤어. 이게 다 10년이잖아. 그지? 95에 93에 2005면은 12년짜리인데
2,400파운드. 스원포크 캐스크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맛이야 있겠지. 맛이야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돼. 보면 막 이런 스피오스 이런 애들 보면 이런 거 가격이 프라이빗 에디션 가격들이 미쳤어. 이런 거 보면 아까 2,400 보고 950 보면 싸다. 싸다. 몇 싸지? 11년인가? 11년에 리베 점수 84.9야.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니까 점수가 더 깎였을 수도 있긴 한데 안 먹어보고 찍은 사람도 있겠죠, 저런 놈은. 화났어. 그럴 수도 있지. 그나마 오늘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긴 했어. 뭐지, 이게? 뭐 16년 10년 법원 6년 PX PNC 역시 PNC 명가 뭐랬는지 솔직히 좀 끌렸다. 이거 세금 한도 뭐 없었으면 벌써 샀어 나.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12년 법원 500파운드. 그러니까 진짜 아까 누구 말담하나 이런 이제 신캐들로 돈 벌어서 오피셜을 저렴하게 내주는 그런 의적 같은 행동을 하는 게 글렌모렌지 아닌가. 감사합니다 LVMH. 벌써 케이스가 웅장하다 야. 참 명품이 브랜딩하면 이렇게 되는가. 그 시그넷 얘기를 내가 잠깐 했었잖아. 그 나스 제품 기억나지? 개인적으로 구형보다 신형이 낫다라고 평가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 개인적으로야. 그러니까 올드빈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네.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술 발전이 잘 보이는 증류소. 그다음에 내 개인적으로는 블렌딩, 네. 피니시 네. 쪽에서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재밌는 게 피니시 에어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살라 그러잖아. 그쵸. 잘 팔려. 얘도 피니시고 잘 팔려. 얘도 피니시? 얘도 피니시야. 뭐 무슨 피니시? 쉐리 피니시. 아, 시그넷이 쉐리 피니시예요? 그러니까 몰팅해서 이제 약간 뭐라 하냐 초콜릿 몰트처럼 네. 만드는 거를 이제 숙성하다 쉐리 피니시한 거야. 전혀 몰랐습니다. 좀 더 특별한 쉐리 피니시를 하면 또 스페셜 에디션 나오기도 하고 참 할 말 많고 사연 많은 증류소. 근데 이제 일단 내 평은 정말 잘 만든다. 피니시 제품인데 이게 굳이 피니시라고 안 써도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이거 피니시라고 안 써도 된다니까. 그쵸. 근데 일부러 피니시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또 기깔나게 잘 만들어. 고맙죠. 솔직히 얘기하면 쉐리 입문용으로 글렌도르나 많이 추천하잖아. 네. 근데 그냥 맛있는 쉐리 위스키 주세요. 맛한다. 맛있는 버번 주세요. 오리지널. 그냥 뭐 포트 캐스크 좀 입문하고 싶은데 좋은 거 컨타로반. 화이트 와인 계열, 스위트 와인 계열. 넥타. 그러니까 라인업 정말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레시피 정말 잘 짜놨다. 정말 잘 짜놨다가 뭐냐면 그 기억날 거야. 니카 얘기할 때 버진, 세컨필, 리필 블렌딩해서 해야 된다고. 네. 버진도 섞어요? 이거 원래 버진이야. 버진 리필이야. 그러니까 버진 세컨필인 거지. 네. 그러니까 버번캐라고 버번캐를 쓸 수도 있어. 근데 원래 원칙은 이제 퍼필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랑 세컨필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퍼필 버번이랑은 다른 거야. 그러네요. 버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뭐 사실 하고자 하는 뉘앙스 똑같이 세컨필 버진이라는 게 사실 퍼필 위스키 캐스크인 거죠. 퍼필 위스키 표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퍼필 버번이나 세컨필 위스키 캐스크나 사실 그 표현은 비슷한 거지. 그죠. 캐스크에서 내주는 한 번씩 들어갔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세컨필들을 숙성을 해서 피니시.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대량으로 이제 버진 세컨필을 생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합 맞춰가지고 쉐리 피니시, 라센타, 포트 피니시. 컨타로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맞물리게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정말 잘 짠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안 좋은 얘기도 좀 할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마케팅도 잘했고 레시피도 잘 짜놨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연도수 퀄리티 대비 싸다고 느끼는 증류소 중에 하나야. 솔직히 18년도 그렇고 네. 다 가성비 좋아. 좋죠. 근데 이제 좀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한정판들이 너무 비싸. 근데 이제 이 원래는
15, 18이 있었어. 옛날 구형 보틀들이 이렇게 좀 병 말고 그 일반 트레이딩 보틀로 나온 요거지 요거. 이 시절 보틀들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레시피 차이가 눈에 보인다는 거야. 내가 얘기한 건 스피릿과 이제 통 숙성 자체는 뭐 옛날 캐스크니까 다를 수 있다 치는데 정규 제품을 생산하는 그 프로세스를 정말 잘 짰다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일정하다는 게 높은 퀄리티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다는 거야. 그쵸. 이제 다만 좀 업보가 좀 있다. 누구한테? 글렌모레이한테. 그러니까 이 글렌모렌지가 이제 LVMH의 인수가 됐잖아. 잘못이 아니야. 그 전 오너의 문제이긴 한데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원래 이제 글렌모렌지 회사가 모레이를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모레이가 정말 모렌지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죽 서서 개준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모레이가 이제 위스키의 역사에 이제 공헌한 바가 뭐가 있냐 그러면 와인 캐스크 숙성 기법을 이제 확립을 잘 시켜놨다. 그리고 요거를 오렌지가 쏙쏙 빼먹었다. 그래서 와인 캐스크 명가로 얘기하면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모렌지, 모레이, 툴리바디. 요 정도가 있거든. 뭐 네. 찾으면 더 있긴 하겠다만 뭐 툴리바디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모레이가 요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요 기법이 이제 모렌지에도 사용이 됐고 그러니까 모렌지는 대신에 캐스크 관리 기법을 모레이에 그러니까 뭐 누가 손해를 봤다 안 봤다 하기 어려운 지점이긴 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서로의 기술 교류가 있었다 정도. 다만 리스크가 큰 기술은 모레이가 제공했다. 그 정도고 이제 두 번째는 모레이의 원액을 정말 저가 원액으로 다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룹사겠지. 네. 그룹사 내에서 모렌지는 약간 하이엔. 프리미엄으로 놓고 약간 그 가성비 포지션을 모레이를 줬어.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만원, 3만원대의 위스키들이 그때 다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뭐 결국은 내 생각에는 이제 출하량이나 이런 이제 재고 뭐 어쨌든 자금 회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쌈지 주머니로 활용하지 않았나 싶은 게 살짝 있고요. 살짝 진실은 아무도 몰라.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렇다. 그래서 쏙 뽑아먹고 LVMH는 2008년에 팔았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면 네. 요거는 이제 마케팅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마케팅. 그러니까 아까 레시피 잘 짜져 있고 네. 뭐 퀄리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다 좋아.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케팅적 성공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위스키의 프랑스 감성을 제대로 넣었다. 프랑스 감성.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보다 프랑스 사람들이 위스키 많이 먹거든.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와인 많이 먹고. 근데 뭐냐면 네임이 전부 불어야. 넥타도르, 라산타, 퀸타로반. 퀸타르반 다 불어야. 그러네요. 이러면 그러네. 사고 싶어지지. 그러니까 뭐냐면 스카치 위스키에 LVMH가 인수함으로써 프랑스 감성을 넣은 약간 고급 위스키 포지션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정말 대단한 거 성공을 한 거라고. 마케팅이에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한테 봐라.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붙이는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거는 실패하기 쉽다 그랬잖아. 네. 성공했잖아.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사가 있어야 되고 마케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정말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고 마케팅만 잘했으면 이렇게 롱런 못해. 그러니까 퀄리티가 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적 서사가 붙고 그리고 나서 가격도 괜찮잖아.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정말 잘 녹여냈다. 삼박자가 다 맞네. 그러니까 뭐 새로 바뀐 라벨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얘긴 하지만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나 그렇지 바보겠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야. 시그넷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이제 마케팅적 요소는 정말 이게 LVMH여서 가능했다. 반대로 약간 아드백이 살짝 아쉽긴 한데 마케팅 쪽에서는 아드백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LVMH 시절은 그렇고 이제 네가 모를 법한 좀 재밌는 거 몇 개. 모렌지는 오렌지는 SMWS를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SWS를. WS를 2004년에 인수해서 2015년까지 운영했습니다. 아하. 한때 SMWS가 LVMH 소속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에 팔려서 사실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 좀 약간 상업적이 아니 근데 어떤 회사가 상업적이지 않니? 기업인데 다. 다만 이제 그 덩치를 좀 늘리는 과정에서 좀 저품질이라는 이제 오명을 좀 쓰고 있긴 하지. 뭐 일견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왜냐면 나도 이거 병입하는 공장이랑 같이 썼던 적이 있어서 몇 개나 병입하고 얼마나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걸 보기는 했어. 보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상업적으로 뭔가 굉장히 귀한 거를 싸게 주는 목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뭐 소비자는 안 사면 되지 뭐.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다음에 모레이를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해줄 얘기는 웨스트포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글렌모렌지의 티스푼이 이제 독병업자를 위한 거고, 이 티스푸닝 정책 자체가 싱글 몰트 시장에서 자기 회사 브랜드랑 경쟁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아는 사람이 꼭 모렌지 독병을 먹고 싶어서 검색하지 않는 이상, 지금 위스키 익스체인지나 이런 해외 사이트를 가면 대부분 카테고리가 싱글 몰트 누르고 지역 누르고 중소 눌러. 맞아요. 그러니까 웨스트포트 같은 애들은 싱글 몰트 누르는 순간 구경할 수가 없어. 그러네요. 블렌디드 몰트로 들어가야 되거든. 맞네요. 그럼 블렌디드 몰트 들어가면 뭐가 있니? 전 세계 모든 블렌디. 그냥 뭐 블렌디드 위스키 다 나오잖아. 뭐 올드파 섞은 다 나오고 거기 한 귀퉁이에 웨스트포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된 바야. 그러네요.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카테고리 밖으로 빼내는 거야. 싱글 몰트 존에 못 들어오네. 그렇지. 요 정책이 사실 뭐 모렌지도 그랬고 글렌피딕도 그랬고 발베니도 그렇고 다 같은 정책을 쓰지.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모렌지라는 브랜드가 생긴 거다. 왜냐면 오피셜은 싼데 신게 더럽게 비싸거든. 정말 비싸거든. 웨스트포트로 나와서 싸게 산다 그러면 완전 이득,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라서. 그렇죠. 우리 농담으로 그 얘기하잖아. 신게 비싸게 팔아서 갑부들한테 돈을 거둔 다음에 오피셜에 투자해서 오피셜을 싸게 먹게 하려는 이상한 정책이다. 뭐 이런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신케가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웨스트포트 형태로 나가서 티스푼으로 주는 게 어쩔 수 없다. 왜냐면 경쟁해야 되잖아. 나 산타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신케랑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물량도 많이 안 나와. 물량도 많이 안 나오고 구경하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한 2009년까지 여기도 블렌디드용 원액을 팔았어. 뭐냐면 나중에 사진 붙여줘. 하이랜드 퀸이라는 위스키가 있어. 되게 유명한 블렌디드 위스키야. 그게 모렌지가 들어가요? 모렌지.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2009년까지 썼어. 왜냐면 2009년에 하이랜드 퀸을 팔았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이랜드 퀸이 글렌모렌지 소속이었고, 그래서 모레이랑 모렌지의 원액이 키몰트로 들어갔어. 근데 이제 지금은 매각을 했지. 그러니까 대충 2009년까지는 웨스트포트 형태로 캐스크가 좀 많이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네요. 그 이후에도 뭐 없는 건 아니야. 나도 종종 보니까. 근데 수가 확 줄었을 거다. 그러네요. 뭐 여담이지만 2009년에 하이랜드 퀸을 매각했고, 그 하이랜드 퀸은 누가 샀냐면 그 되게 어려워. 라 마르티니 콰이즈 라는 와인 회사에 팔렸어. 맞을 거야. 툴리바딘사인데 프랑스야. 프랑스요? 그러니까 얘네가 툴리바딘하고 하이랜드 퀸하고 샀어. 그러면 원액이 툴리바딘. 지금은 툴리바딘이 키몰트. 그리고 이제 라벨파이브도 툴리바딘이 키몰트일 거야. 라벨파이브도 갖고 있어. 툴리바딘 생산량이 많았나요? 이렇게 보면 되지. 툴리바딘이 나름 그래도 꽤 오래 증류했는데, 물론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20몇 년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요. 왜 없겠어. 티닉이랑 똑같은 거야. 블렌디드로 잘 팔리니까. 블렌디드로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은근히 위스키가 잘 팔린다 그랬잖아. 프랑스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금은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전통 소주 안 먹고 맥주 먹고 와인 먹고 하잖아. 네. 똑같은 거지. 프랑스인이면 와인 먹고
브랜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걔네도 소주 먹고 하겠죠. 그치, 걔네들도 맥주 먹고 위스키 먹고 하는 거지. 뭐 스페인 사람이면 쉐리아인 마십시다 아니잖아. 그쵸. 생각해보면 전설적인 위스키 임포터들 다 이탈리아고. 그러네. 그 이탈리아에서 팔리니까 수입했겠지.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었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하이랜드 킨이 그 회사에 매각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블렌디드는 다 손선 거야. 대 LVMH에서 감히 블렌디드를 백산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깜짝이야. 프리미엄으로 남기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의 전략이겠죠. 네. 그치 일환이지.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어. 블렌디드는? 아니 그 LVMH 안에서 아, 뭐 모렌지나 그쵸. 아드백이나 이렇게 그냥 가방 만들어서 파는 게 패션 만들어서 하는 게 그다음에 헤네시 하고 모에샹동 팔고 그게 돈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발 걸치고 있다 정도. 우리 위스키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근데 열심히. 아니 대기업 따뜻한 대기업 무산 밑에 있어서 그런가 마케팅을 보고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하던 친구들이 손대면 다르긴 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마케팅만 놓고 보면 디아지오보다 훨씬 잘했다. 훨씬 잘하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 이거 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명품 소리를 일반 소비자한테는 할 수 있거든. 그럼요. 10만 원씩이나 해? 이러면서. 막 그러기보단 LVMH. 마크 봐 마크. 딱 보여주면 이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글렌모렌지는 아무튼 뭐 생략한 얘기가 되게 많긴 하거든. 생략한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아무튼 CS 잘 안 나와. 아, 그 유일하게 있는 CS가 아스탄가 그럴 거다.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긴 하지. 걔가 버진이야. 그런 애들도 생산해서 세컨필이 되면 여기 원액으로 들어가는. 썼다가 피니시하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레시피의 정확한 구조도는 이제 내부 사정만 알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화이트오크를 잘 쓴다. 그러니까 화이트오크가 다시 한번 또 그 정통주의자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순혈주의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막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 나오는 잘 만드는 거는 물론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그 산업이 굴러가려면 잘 만든 오피셜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별로인 캐스크만 모아서 오피셜을 내면 그 회사 망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본인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술 먹으면서 저거는 별로야,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끄러운 거야. 그렇죠.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품질의 술들이 나오고 그 와중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신캐가 비싼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내 생산 프로세스 안에서 하나 뽑아서 줘야 되는데 내가 굳이 왜 줘야 되냐 이거야. 잘 굴러가는. 그러니까 그러면 줄 것 같으면 진짜 VIP한테 주겠다 이거지.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그래 뭐 납득 못할 정도 아니다. 내가 사 먹어볼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가서 한 잔 정도. 아 증류소 투어 그 시음 레어 투어 캐스크? 레어 캐스크 투어는 정말 밸류가 있었다. 70파운드 신기 4잔? 그랬던 것 같아. 완전 해자로 해잔데요. 제 생각에 해잔에. 근처 들르면 또 가야지. 가야지. 뭐 이제 보면 뭐 많아 뭐 직육이 목이 엄청 기네 뭐 이런 얘기. 근데 사실 모렌지에서는 증육 얘기가 되게 특징이긴 한데 사실 오늘은 좀 마케팅적인 얘기, 레시피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원액 자체는 그러니까 맥이 길고 피트가 약간 들어가고 피트 약간이라고 진짜 이만큼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효 시간 되게 짧고. 오, 짧아요. 그러니까 봐 목이 길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의미의 환류를 하니까 여긴 캐릭터를 조합을 두 개를 이렇게 한 거야. 무거운 워트에 이제 롱넥으로 좀 라이트한 걸 좀 뽑겠다. 몰트락 2.81이랑 비슷한 컨셉인 거지. 그러니까 무거운 것 중에서 정제된 무거움만 들고 가겠다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거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버번은 아니지만 그쵸, 버번 와인. 버번 캐스크 입문 비슷하게 항상 추천한다. 진짜 버번 캐 입문은 글렌그란트 15랑 딘스턴 12가 이거지만 얘도 추천할 만하다. 느낌은 조금 다르다. 의외로 버진 캐스크 되게 싫어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버진 캐 많이 먹는다. 그지? 그죠. 이것도 버진이고 저것도 버진이고. 생각보다 버진 많아. 벤로막도 버진 있고. 그럼 요이치 이런 제품들도 버진이 꽤 많이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단일 캐스크가 위험하다는 거야. 이거를 진짜 위스키는 블렌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증류도 중요하고 네. 숙성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 이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메가에서 마케팅까지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일 몰트 오케이, 단일 캐스크 오케이. 근데 이 두 개
이제 싱글 캐스크, 그러니까 싱글 캐스크라는 게 그 캐스크 하나가 아니라 한 종류의 캐스크만 하는 경우에는 네. 정말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단점도 가리고 장점도 극대화시키고 이 블렌딩의 미학이 정말 중요한데 오로지 쉐리, 오로지 찐 쉐리, 간장 제발 이해한다니까? 그게 정말 맛있긴 해. 근데 그 아까 얘기했잖아. 그 하나를 내놓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증류소 입장에서 하기 싫은 거라고. 싫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점점 안 하고 있는 거야. 풀 쉐리를 잘 아벨라워도 그랬지. 우리 아벨라워 때도 얘기했잖아. 그쵸. 나는 솔직히 피니시 제품도 쉐리 캐스크에 범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어쨌든 프로파일이 쉐리잖아. 쉐리죠. 좀 다양한 풍부한 맛이 생길 뿐이야. 그러니까 블렌딩하고 피니시는 다른 거다. 다르죠. 그래서 막 드론하게 얘기할 때도 그게 세컨필이나 뭐 버번이나 아니면 아메리칸 오크나 쓴 거를 피니시를 하고 리레킹을 하고 블렌딩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짬처리거든.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점은 한 20%밖에 없고 단점만 80%가 있는 캐스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오피셜로 넣어서 이걸 희석시키는 거 있을 수 있지. 근데 얘가 그러면 실패한 캐스크냐 그건 아니야. 애초에 원재료로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멀쩡히 정말 있어야 될 프로파일만 멀쩡히 살아있다 그러면 얘는 원재료로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대부분의 캐스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 증류소에 사용하는 90% 이상의 캐스크는 다 짬처리용이네. 그럼 대부분 블렌딩 기로 쓰잖아. 그러니까 그게 싱글 몰트가 됐든 블렌디드 위스키가 됐든 다 짬처리용이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사람이 저렴해 보인다. 그쵸. 그러니까 알고 쓰는 거랑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서 쓰는 거랑 좀 단어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대부분 블렌딩이고 하다못해 이런 애들도 다 블렌딩이잖아. 네. 다 블렌딩이야. 신캐가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신캐도 맛없으면 또 뭐라 그러잖아. 좀 이상한 캐스트 골라왔네. 뭐 그렇지. 네가 사실 잘못 고른 거네. 프라이빗 캐스크들 보면 증류소에서 나름 엄선한 건데 네 취향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똥 캐스크는 아니지. 그치. 그런 캐스크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혹세드 300병 나왔다 그러면 그 프로파일 좋아하는 사람 300명만 있으면 돼. 그쵸. 다른 사람들이 먹고서 쓰레기네 뭐네 해도 상관없는 거야. 아니 증류소 입장에서도 그렇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만한 최악의 캐스크를 자꾸 내놔서 브랜드 깎아먹을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 거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독병이든 뭐가 됐든. 아무튼 뭐 좀 사설이 또 길었는데 맨날 이거 사설이 길었는데 모렌지는 사실 엄친아 같은 느낌이라서 좀 이렇게 소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너무 완벽한 그러니까 뭐냐면 쉐리 고 싶어요 했을 때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피니시인데 이러면서 이게 살짝 비껴가고 그리고 뭐 포트도 그렇고 뭐 글렌모렌지 라인업 자체가 되게 마케팅으로 빵빵 때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흠잡을 때가 딱히 없어요. 흠잡을 때가 딱히 내 입장에서 유일하게 흠잡을 거 도수 좀 높여주세요. 근데 안 높여도 맛있긴 함. CS 좀 내줘. 근데 사실 안 내도 상관없긴 함. 브랜드로서 깔 게 없다. 완벽하죠. 내 생각이 그래. 잘 만들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싱글 몰트란 이런 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맥켈란보다 훨씬 잘 보여준다. 저 거기는 좀 지저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맥켈란은 좀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야. 생산량 앞으로, 미친 듯이 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소화할까 고민 정말 많이 될 거야. 회사가 크니까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땐 조금 걱정된다 라고 얘기해도 뭐 잘 팔리겠죠? 잘 팔리니까. 그리고 워낙 그 맥켈란은 블렌디드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 페이머스 그라우스인가 팔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팔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 팔고 그 2200만 리터 생산은 어떻게 소화하시려고 그러는지. 커티삭 2배 생산. 아무튼 오늘 글렌모렌지 여기까지.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얘네들만 숙성 영수가 자꾸 오르잖아요. 제품들이. 그거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고마워하면 되는 건가요? 고마워하면 되지. 가격도 안 올렸는데 숙성 영수가 오르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랐다는 조금 좀 고민해볼 문제고 실제로 나와봐야 알지.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지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고. 첫 번째. 그러네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하긴 한데 봐라. 지금 이제 모렌지가 지금 10에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10에서 11로 올랐잖아. 네,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랄까 보통 우리가 이제 10년도 있고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 5년 뭐 8년 10년 12년 뭐 14 15 17 18 19 막 이렇게 쫙 있잖아.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글렌모렌지 오리지널은 스탠다드 싸움에서 좀 밀리지. 숙성했을 때문에
사실 얘는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하게 예를 들어볼게. 딘스턴 10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쵸, 사실상. 얘가 싸웠거든. 그러니까 체급을 올릴 필요가 있었겠지. 제대로 경쟁하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브랜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한테 예를 들면 뭐 신혼부부가 술은 잘 모르지만 바에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 바에 갔는데 싱글몰트 주세요 했더니 이제 가격표에 글렌피딕 12 그 다음에 발베니 맥켈란 12, 12 발베니 10이 있는데 글렌모렌지 10 근데 가격은 똑같네? 그럼 이거 그것이-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안 먹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체급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얘부터 체급 올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퀀타루바이나 이제 넥타나 이제 16년, 14년 이렇게 쫙쫙 올라갔잖아.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5년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18은 있고 12가 있었고 사이가? 이제 14 이렇게 애매하게 중간에 비어 있었는데 네. 여기를 쫙 메워준 효과.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안 올려도 돼. 나중에 올려도 된다고. 정착하고 나서 올리면 그만이에요. 그치. 그때 막 가서 뭐 원가 상승을 인해서 올립니다 하고 조금씩 올려도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을 올려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되면 공격적인 마케팅이네요. 우위를 점하겠다. 그렇지. 조금 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12년급 쉐리 위스키 오르는데 가격이 같으면 14년을 먹지. 그렇지. 를 하기 위해서 다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냥 오렌지 찾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LVMH였어? 이러면서 이렇게 쫙 그러다가 가격 그때 올리면은 뭐 조금밖에 안 올랐네 하면서 그냥 그거니까 14년이니까 그렇지. 12년보다 비싼 게 말이 되지. 그러니까 이 약간 그 블라드녹도 좀 그런 거긴 한데 메인 딱 그 타겟 연소수를 살짝 벗어남으로 인해서 15보다 살짝 싸거나 혹은 15랑 같은 가격이어도 용서가 되는. 용서가 되는 그런 식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블라드녹 14가 만약에 블라드녹 10이었잖아? 절대 그걸 못 받았어. 블라드녹 14는 다른 예를 맥켈란 더블 캐스크 15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팔리는 거지. 그러네요. 이 숫자 마케팅을 좀 약간 뭐랄까 이용하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블라드녹 19도 그래. 뭐 예를 들면 맥켈란 18보다는 비싸도 납득을 할 거야. 그러네요. 1년 더 많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도수도 높네. 병도 이쁘네. 뭐 약간 이제 그 가치를 이렇게 쌓아가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심리를- 봐야지. 조금 기대는 돼. 넥타 한번 사서 넥타도르랑 뭐 비교해서 먹어보고 싶다. 라산타도 새 라벨 나온다 한번 먹어봤는데 4만 놓고 조만간 빨리 따야 되겠다. 웨스트포트 캐스크 자체는 그러면은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하시죠. 뭐 없진 않겠지만 잘 못 보고 있어. 뭐에 고도수를 먹고 싶으면 진짜 비싼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타를 제외하면. 그렇지. 빙소 가서 아니 누가 가냐고요. 그러면은 이 이상 올라가는 게 쉽지 않네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게 없어. 20 몇 년대급 기함 그게 없고 대신 이런 빈티지가 궁금해. 의도적으로 안 했을 리는 없고 원액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쵸.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지 좀 기대가 된다. 아직 완성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고민도 많이 될 거야. 이런 시그넷 같은 계열로 나갈 수도 있고 연도수 20년 이런 거 안 하고 이걸 더 비싸게 고품질로 만들면 그것도 나름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연도수 박아서 하기보다는 근데 이 레몬 캐릭터는 저숙성에서 많이 나오거든. 네. 근데 고숙성의 그 진한 맛하고 레몬하고 섞이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저수성하고 고수성하고 섞어보고 싶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25년급 이런 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블렌딩이 정말 잘만 하면 참 재밌고 좋은 건데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스라는 이름으로 인식도 별로 안 좋고 사실 시그넷이 정말 희귀한 케이스야. 파운드도 사잖아 시그넷이니까. 그러니까 뭐 맥켈란 폴리오 사잖아 나스. 맥켈란 레어 캐스크 뭐 엘키스 다 나스여도 사고 막상 이제 또 저가형 나스는 또 나스라고 폄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여서 사고 싫어하면 어떻게든 싫어하는 이유를 붙여서 싫어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엄친아 글렌모렌지 끝.